자, 해보시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다, 그죠? 문이 열렸네. 해보시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죠? 어렵나요? 한 게 없는데 어렵게 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한 게 없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혀 한 거 없어요 이제. 예. 이제 하려고 그러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앞 시간에 한 거는 뭐였냐면은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사고 싶다는 수요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오 가지고 싶어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에이 싫어 수요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사고 싶고 이 마음의 양 수요량을 영향을 주는데 가장 큰 요인이 가격이라.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죠. 요것 때문에 변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가격 말고 다른 옛날에는 가지고 싶지만 못 가졌어. 형편이 안 됐어. 소득, 인구 이런 것들의 변화 때문에 요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요걸 수요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을 쭉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걸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재 앞으로 좀 돌아갈 겁니다. 왔다 갔다 죄송. 100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금방 같은 우리 뭘 다룰 거냐면 여기는 요 소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은 소득과 수요는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대될 때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요렇게 될 수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재화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정상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화를.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이 증대될 때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 때 수요량이 늘어나요. 요렇게 되는 재화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재화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열등제라고 말해요.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제입니다. 대부분이 정상제인데 열등제도 존재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득이 늘었을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월급이 지금 500만 원인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신랑부터 바꾼다. 그건 빼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좀 생각을 해놓고 제 본심이 쑥 나와버렸네. 그거 빼고 그거 말고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 그죠? 소득이 늘면 하고 싶은 거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 그 다음에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냉장고 좋은 거 그게 전부 다 수요가 늘면 정상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소득이 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인데 좋은 벤츠 말고 한 30년 된 아주 오래된 모닝 30년 된 모닝이 30년 전에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늘면 내 벤츠를 팔고 30년 된 똥차를 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의 소비는 줄겠죠. 안 좋은 재화들, 좋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면 버려지는 재화가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제 어릴 때 같으면은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연탄 가스 마시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런 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상하게 복이 없지. 딱 보니까 세대 비슷해 보이고만 대부분. 예. 그런데 너무 옛날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복이 없기 다 비슷해 보이고만 그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 보이긴 한데 여하튼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전에 연탄 보일러인데 우리 소득이 늘면서 연탄 보일러 안 쓰잖아요 지금. 연탄 보일러는 그 연탄을 쓰면 그만큼의 폐기물이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득이 느니까 그런 소비가 주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득이 늘면 연탄 소비가 줄어요.
그래서 매스컴 보면 우리가 소득이 줄었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탄 소비가 늘었다라고 대부분 매스컴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등제라는 제한은 뭐냐? 소득을 뭐 줄여가는 거, 연탄, 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재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면받고 있는 재화들, 요거는 뭐냐? 소득 늘면 늘어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안 좋은 차, 안 좋은 집,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선생님, 요건 정상절등 이해를 했습니다. 요렇게 알면 되겠네요. 요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교재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위험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잘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요렇게 나오면 잘해. 근데 요걸 주면 잘 틀릴 거라.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느는 걸 정상제라 하고 소득이 줄면 수요가 주는 걸 열등제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뒤에 게. 왜냐하면 요것도 정상제고 요것도 정상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열등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구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방향을 봐야 돼. 방향을. 소득과 수요가 자 이렇게 위에 정상제는 올라 내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올라 내리 올라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방향을 볼 건데 소득과 수요의 방향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볼 거냐면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 방향이냐, 이 방향을 봐야 된다. 내가 날짜도 알겠죠? 뭔 말이고?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게 같은 방향이면 올라 내리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올라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요렇게 이해를 했지만 내가 문제를 접근하고 암기할 때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놓은 게 지금 요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이해했지만 외울 땐 이렇게 외우셔야 돼. 안 그러면 잘 실수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좀 더 자주 하겠지만 시험장에 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붙고 안 붙고 합격 불합격의 사이는 아주 미세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한두 문제에서 갈래. 떨어진 사람 중에서 내가 3개 5개 틀렸다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예 공부 안 한 거예요. 대부분 한두 문제 정도의 단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얘를 다시 소득과 수요를 볼 때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거는 뭘 가정했냐 하면은 정상제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항상 증가한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정상제도 있지만 열등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가정했느냐? 정상제를 가정해서 나타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렇게 하면 되지만 요럴 때도 있다라고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재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체제라는 재화가 있고 보완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재화 중에서 대체제라는 재화가 있고 그리고 보완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이 대체제라는 재화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요거 먹으면 요거 안 먹어. 요런 느낌? 근데 보완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함께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대체제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비교할 때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커피하고 홍차 이런 비교를 우리 교재도 아마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보면 커피, 녹차 뭐 이런 것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대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피자를 먹을 거예요.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탄산의 위량을 느끼잖아요. 제가 피자를 먹을 때 탄산이 없어가지고 물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야, 그것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자에는 항상 탄산이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물론 콜라 가장 좋겠지만 안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여하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 피자를 먹을 때 콜라를 시켰어. 콜라가 없대. 그러면 다른 거 사이다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이 콜라와 사이다는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보완제는 함께 소비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소비가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소비가 되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필을 샀어요. 연필 사려다 보니까 뭐 지울 일이 생기겠네? 연필과 지우개, 샤프하고 샤프심 이런 것들, 바늘과 실. 어느 날 우리 신랑의 옷에 단추가 떨어졌네. 그래서 저 단추를 끼워줘야지.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을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바늘을 샀어. 그런데 바늘만 사고 실이 없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반드시 실이 있어야 되겠죠. 바늘과 실. 이런 관계가 보완제입니다. 함께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커피하고 그 홍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 대체제 관계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커피의 수요가 증대됩니다. 사람들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 경쟁 관계에 있는 홍차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커피와 홍차는 수요가 반대로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간단하다, 그죠? 아니, 이렇게 커피와 홍차는 서로 반대 관계잖아, 수요가. 이거 먹으면 요거 안 먹고, 요거 먹으면 요거 안 먹고, 요런 관계. 요런 관계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관계. 자, 그런데 우리 커피의 수요가 증가할 때 커피, 요즘은 아니지만 요즘은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커피에다 막 다 먹잖아. 그 프림하고 설탕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 선전에 동서 프리마 알잖아. 프림은 프리마야 맛있는데 여하튼 그거 프림. 동서 프리마 그겁니다. 프림. 요거의 수요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겠죠. 요즘은 옛날이다 치고 그럼 요때 커피와 프림은 같이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설탕. 요런 관계를 우리 뭐라 그러냐? 보완제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는 지금 시험에 요렇게 잘 안 나와요. 요렇게 안 나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요 관계 봅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감소해. 그러면 대체제. 같이 움직여 보완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이거 단어 뜻이에요. 단어 뜻. 이해하시겠죠? 단어 뜻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앞에 뭔가 하나 붙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남미 지역에서 커피의 그 가격이 커피가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커피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커피 가격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지역에서 커피가 너무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원산지에서 커피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죠. 이게 무슨 법칙이죠? 수요 법칙이죠. 가격과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떨어지니까 커피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지금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다 제가 앞에 하나 붙일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얘와 얘를 주고 얘를 가운데 얘를 생략을 하고 문제를 줍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어릴 때 공부할 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학교 선생님 뭘 이야기 많이 하죠? 원리를 이야기를 해. 학원에는 원리는 조금만 이야기하고 응용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응용이 나와요. 이게 응용이야. 그러니까 원리는 요렇게 됐어. 근데 요렇게 공부하면 시험 문제 적응을 못 하는 거라. 왜? 요렇게 문제를 안 내고 얘를 생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적용되는 상태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암기가 뭐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요 관계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겁니다. 또 지켜보니까 커피, 홍차, 커피, 프림. 재화가 몇 개냐? 재화를 2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재화를 2개 줍니다. 재화를 2개 주는데 하나는 가격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수요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재화를 2개 주는데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를 주는데 이것도 뭘 보느냐? 방향을 봅니다. 방향을 볼 건데 얘가 내려오고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내려오고 같은 방향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대체제가 돼요. 그런데 내려오고 올라가고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느끼냐면은 수요와 가격 수요는 반대로 돼요. 수요와 가격 수요는 반대로 되는데 수요는 상식으로 풀으라고. 수요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요는 대체제 관계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수요가 늘어요. 사이다 수요가 줄겠죠. 이 관계가 대체제라. 콜라 사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필 수요가 늘면 지우개 수요도 늘겠죠. 이거 보완제 관계라.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하시라고. 왜냐하면 대체제라는 말과 보완제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관계가 되면은 이게 이해 단계로 푸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암기. 그래서 이 수요와 가격 수요는 반대로 되는데 이럴 때 대체제는 수요일 때는 반대로 되지만 가격 수요 되니까 같은 방향이 돼요. 이걸 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화를 2개 줍니다. 하나는 뭐 준다?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혹시 못 외우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걸 한 1년 동안 100번을 할 거예요. 100번을. 좀 거짓말 못해서. 그래도 못 외우면 내 잘못 아니라 그랬죠. 100번 했는데 못 외우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날 탓해야 됩니다. 자, 재화를 몇 개 준다?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다시 재화를 몇 개 준다?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설명하고 넘어간 게 요거예요. 그거 뭐냐면 여기 봅니다. 가격과 요거 수요인데 가격 수요가 올라가고 증가. 같은 방향이니까 뭐죠? 대체제. 가격과 수요인데 내려올라 반대 방향이죠. 그게 뭐죠? 요걸 말하고 있는 거라. 요걸 암기하면 여러분 요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다음에 말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부동산학 개론은 이론 학문이 아니고 실천 학문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접목하는 학문이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걸 찾을 수가 없어. 부동산에서는. 수요는 찾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까요? 오피스를 살까요? 서로 대체제 관계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살라 그러겠지? 그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가 줄겠네요?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라, 이게. 물론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완제 관계는 어떤 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촌에 집을 구합니다. 대부분 촌에 집을 구할 때는 촌에 집 플러스 텃밭 하나 이렇게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촌의 집과 텃밭, 자그마한 토지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억지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공급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이 지금 어렵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는 시험에 다른 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요것만 나와. 그래서 이거는 공급은 수요와 반대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건 다 썼을 거니까 이제 지울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좀 들어주세요.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금방 말했던 건 가장 보편적인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이 2% 상승하였을 때 연립주택의 수요가 4% 증가했다면 아파트와 연립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가장 보편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이걸 원리대로 풀어볼까요? 원리대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구나. 그러면 수요법칙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줄여야 되네? 가격 수요는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거 있는 연립의 요거 수요가 증가했네? 이렇게 되니까 대체제. 이렇게 풀으라는 게 요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판단하지 못해요. 시험장의 그 분위기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손발이 벌벌 떨리면서 긴박한 상태에서 내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면서 좀 약간 흥분 상태로 시험을 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같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 가보시면 그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지를 못한다고 보지 나는.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푸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외워가지고 아파트 연립 제가 몇 개죠?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방향 어때요? 같은 방향이니까 대체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지. 외워서.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물론 원리는 요게 맞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시험장에서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험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지문이 요거 하나가 아니고 이 지문 또 몇 개 더 있어. 그 안에서 정답을 판단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대부분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문제는 풀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문제 1분을 못 푼다고. 대부분이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러면 지문 하나당 20초인데 한 10초. 지문 한 10초 만에 판단해. 읽는데 민법은 읽는데 1분이 10초가 넘어가 버리는데. 시험장 가시면 대부분 그래요. 민법 문제를 풀 때 문제 읽고 지문 1번, 2번 읽다 보면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또 읽고 있다. 읽는 데만 시간 다 보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긴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불가능입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제가 암기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외워라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요렇게 푸는 것보다 암기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걸 여러분 교재에 요만큼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 교재 101쪽 여백에 어디 적어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암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암기는 그냥 외우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적절하게 자주 보아서 암기되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효과적일 때 암기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제한을 몇 개 준다?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면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 설명이 지금 여기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쪽에 읽어보시면 8번 소득 수요 변화 동그라미는 소득과 수요의 변화. 요게 소득 수요를 말하고요. 오른쪽에 101쪽에 기억의 대체제, 미연의 보완제가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 두 바닥 안 보셔도 됩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보면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볼 필요 없이 요 한 방에 딱 끝날 수 있는 게 요거다. 예쁘게 적어놓고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제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 자, 신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우리 111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잖아. 중요한 게 요거라니까. 여기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1쪽에서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는 균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균형이 뭐냐? 우리가 요렇게 우리 여기는 P 가격을 말한다. 그죠? 여기는 Q 양을 말합니다. 이 가격과 양의 관계에서 요렇게 반비례 모양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수요. 이걸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면 이걸 공급이라고 말한다. 그죠? 공급 곡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둘이 만나요. 왜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수요자는 항상 가격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공급자는 가격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자기 말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절충이 안 되겠죠?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높였다가 이게 접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 결정돼. 이때 가격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균형 양이라고 말하는데, 즉 이 이론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 시장에서 가격과 양이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의 수요 공급에서 양이 한번 결정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결정되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 교재 111쪽에서는 자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균형은 수요랑 공급량 같다 보셨나요? 111쪽에 보시면 균형의 개념 밑에 보시면 네모 안에 균형은 수요량은 공급량 봤죠? 그거만 밑줄.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뭐냐? 요점이죠. 요점이 균형점이란 말이에요. 이 균형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된 균형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넘겨볼게요. 113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하느냐? 변하는 요인은 결국 네 가지 요인입니다. 변하는 요인은 뭐냐?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난 이게 수요가 변할 수 있어요. 수요가 증가로 변할 수 있고 수요가 감소로 변할 수도 있어요. 공급이 변할 수도 있어요. 공급이 증가로 변할 수 있고 공급이 감소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변화 요인에서 이 점이 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 증가 먼저. 원래 이렇게 해서 요점이 요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요. 자, 요 수요가 이렇게 되는 게 수요 증가죠.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아까 했던 걸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에 1,000 결정났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동지에 인구가 들어왔어. 인구가 늘어났어.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떻게 됐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균형점은 과거보다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죠?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표현을 할 겁니다.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단 말은 위로 갔단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갔어요. 오른쪽 갔단 말은 요 양이 오른쪽은 또 증가한 거죠. 양도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에 대한 집값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아진다고 이야기해요.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거는 인구뿐만 아니라 주택에 우리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든지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리나 세금이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돼도 이런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이런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가격과 양이 증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수요 감소를 보도록 하죠. 수요 감소는 요렇게 해서 원래 규정점이 있었어요. 아까 같이 1,000만 원에 1,000개 수요량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우리 지역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우리 지역에 소득이 줄어들어요.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요 감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곡선이 왼쪽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려왔다가 왼쪽 가죠. 위아래를 먼저 합니다. 내려오고 왼쪽 가요. 내려왔다라는 말은 뭐냐? 가격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져요. 왼쪽 갔단 말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아까 우리 지역에 인구도 줄고 그렇게 되면 찾는 사람도 없고 집값도 떨어져 버려. 이 느낌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그대로 갑니다. 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공급 증가 보도록 하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균형가격이 결정이 났는데 이제 수요가 아니고 공급입니다. 이게 공급이죠. 공급이 이렇게 증대됩니다. 공급이 증대되다 보면 요 점이 이렇게 이동했죠. 어떻게 볼게요? 밑으로 왔다가 오른쪽 갔나요? 자, 밑으로 왔다라는 말은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오른쪽 갔다는 말은 오른쪽은 양이 증가했단 말이죠. 양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요거는 뭔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근데 집을 짓는 게 어려웠던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강남이라 생각합시다. 집 지을 땅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집 지을 땅이 생겼어. 거기에다가 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집값이 공급되면서 조금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냐? 이 동네 집값이 3천만 원 하던 게 4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평당 공급이 되니까 3,500으로 떨어지겠죠. 좀 소폭 알아갑니다. 이거 가격 떨어지다 안정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어떻게 될까? 활발해지겠네? 물량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는데 물량이 나오니까 거래가 활발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급 감소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곡선이 공급인데 이렇게 이동하면 공급이죠. 공급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볼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올라갔다가 왼쪽 갔죠? 이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올라간단 말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왼쪽 간단 말은 양이 줄어들어요.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까 같은 우리 서울 강남 같은 그런 동네야.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인데 우리 동네에 공급이 안 돼. 왜? 토지가 없어. 집질 땅이 없어. 그럼 집값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없어요. 왜?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래프로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손가락으로 외웁니다. 제가 S죠. 기억나죠? 자,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웨이브 타이드.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증가는 내려왔다 올라가요.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웨이브 타이드, 웨이브. 이렇게. 공급 웨이브 타입니다. 자, 수요는 그대로니까 별로 없지가 넘어가고, 공급만 해볼게요.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손으로 자연스럽게 쉬워요. 이렇게. 몸을 써도 괜찮고. 이게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그 위아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자,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말과 손 같이.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말고 외우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요 자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른 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여기에다 다른 걸 붙여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에다 다른 걸 붙일 건데 요게 헷갈리니까 다른 게 따라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딱 한 그릇 딱 돼야 다른 걸 얹어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딱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 교재 113, 114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에 납니다. 수요는 일정하고 또는 수요는 불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문제가 그러면 수요는 일정하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는 안 변했으니까 공급 증가만 풀면 되겠죠. 공급 증가 우리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답이야. 가격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고 이 답이야. 이게 끝. 요거는 이렇게 외워서 푸시면 되고 아니면 난 외우지 않고 그래프 가지고 그걸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요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면 요 그래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조합을 해야 돼.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못 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을 때는 네 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요 공급에서 수요 변화가 더 커요. 수요 증가. 두 번째, 이 둘에서 공급 증가가 더 커요. 세 번째, 이 크기가 동일해요. 네 번째, 이 크기 중에서 어느 놈이 큰지 몰라요. 이런 네 가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두 가지의 변화는 굉장히 쉬워요. 왜? 큰 쪽 변화를 따라가면 돼. 그러면 볼게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럴 때는 수요 증가를 풀면 된다 그랬죠? 수요 증가 답은 뭐죠? 위. 수요 증가는 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답이야. 가격은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서 끝. 자,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공급 증가 양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급 증가로 풀면 되겠죠? 공급 증가 어떻게 된다? 아래 위. 그래서 아래 위 요게 답이야. 이렇게 마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수요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그랬지만 이 수요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이런 어느 쪽이 크다라는 거는 요거와 유사하게 답이 풀렸죠.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말하는 걸 이해 못하면 교재를 보면은 더 이해를 못해요. 교재는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그 크기가 동일해. 이럴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이게 살짝 표시합니다. 수요 증가는 위. 이거 외웠으니까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제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봅시다. 가격은 여기 보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면 내려왔잖아요. 올라간 거와 내려간 크기 어때요? 올라간 만큼 내려왔네? 그럼 뭐가 된다? 불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양을 볼게요. 여기 양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여기 양 어떻게 됐죠?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밖에 없겠네? 그럼 답은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이게 답이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에 거? 밑에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자, 밑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어느 놈이 큰지 모르겠어. 얘는 자 똑같이 생각합시다. 수요 증가는 위.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생각할까요? 여기서 여기는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는 가격이 내려왔죠. 야가 그럼 올라갔겠네? 야 그럼 내려왔겠네? 어느 놈이 큰지 몰라. 알 수 없어요. 양을 볼게요. 여기 양 어떻게 됐죠? 올라갔고 여기 양 올라갔죠. 양은 올라갔다. 이게 답이야.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한다. 자, 심 이렇게 나옵니까? 네, 잘 나와요. 이걸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지웁니다. 여러분이 요걸 난 외우기 싫어요. 그래프 그릴래요. 여러분 그래프 못 그립니다. 왜 그런지 그려도 볼게요. 제가 요 4번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수요, 요게 공급, 이 균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몰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판단했죠. 출발점은 요거죠. 요게 요렇게 증가했어요. 요렇게. 출발점 요게 요렇게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출발점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은 확실히 어떻게 된 거죠? 증가한 거예요. 가격은 봅시다. 가격은 출발점보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어느 놈인지 몰라.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시험장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시험장에서 그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쌤 알겠습니다. 요것만 하나 더 예를 들어 주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냐? 잘 나옵니다. 이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발생했는데 크기가 같다 풀어봅시다. 이제는 풀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수요 감소 어떻게 했죠? 아래, 아래.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가격을 봅시다. 가격이 둘 다 어떻게 됐죠? 내려왔네? 둘 다 내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양을 봅시다. 내려온 놈, 올라온 놈. 크기가 어때요? 그렇죠. 내려오고 올라갔잖아. 그럼 뭐가 되죠? 불변.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 그게 답이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푼다 이 말이야. 안 그리고. 난 그릴래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 못 그릴 시간 없어. 그래프를 시간이 안 돼요. 이래가 질문 5개가 있어. 그래프 언제 그래프 푼다고 시간 안 돼요. 그래프 그리다가 시간 다 깨져. 그래서 그리면 안 돼요. 그리지 말고.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마음대로 다른 걸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했는데 어느 놈이 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즉 문제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수요 증가는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 가격은 올라갔겠네? 그죠? 양은 올라간 놈도 있고 내려온데 야가 그럼 올라갔겠죠? 야 그럼 내려왔겠죠? 어느 놈이 큰지 몰라. 이게 답이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공부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교재 어디 있느냐 하면은 114쪽에 가로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그 다음 밑에 수요 공급이 변시면 또 오른쪽에 요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 그리고 막 그 외우고 문제 못 풀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 이 방법을 풀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제 조건을 뭐가 돼야죠? 외워져야 되는 게 있겠죠? 다시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걸 적을까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왜? 쟤랑 같이 아마 몇백 번 할걸요? 이걸 못 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왜? 제가 수업 시간에 달고 할 거거든, 이걸. 다시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우리 배웠던 거 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쌤 시험은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올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6쪽에 봅시다. 116쪽에 뒤에 안 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몇 회인지 볼게요.
2번 A 지역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으로 볼게요. 몇 회인지 볼게요. 작년 문제죠. 2번 수요가 불변이고 볼 필요 없죠. 공급이 감소. 공급 감소 어떻게 하죠?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위 아래.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하락 틀렸죠? 예? 그렇잖아요. 위 아래라며 올라 틀린 거죠. 2번 공급이 불변이고 볼 필요 없습니다.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어떻게 되죠? 위 그러면 둘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양이 감소 틀렸죠? 둘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보다 큰 경우 뭐가 크대요? 공급 증가 크다 그랬죠?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며 그럼 뭘로 본다? 공급 증가 어떻게 된다? 아래 위 봅시다. 아래 위 가격 틀렸죠? 아래 가야 되는데 상승 틀렸죠?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뭐가 크대요? 수요 감소폭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문제 뭐로 해석하면 된다? 수요 감소 아래 봅시다. 아래 맞죠? 그래서 이놈이 정답이라.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보다 큰 게 뭐가 크대요? 수요 증가 크죠? 위 가격은 맞는데 양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자, 그럼 작년에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죠. 왜? 요게 안 나왔잖아. 요거 나왔죠.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 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옵니까? 잘 나와요. 이렇게. 작년에 안 나왔다 뿐이야.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 문제 풀으면 요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럴 때 간편하게 우리 외웠던 그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아래 요거만 잘 해놓으면 이렇게 살짝 밑에다 표시해가지고 내가 이걸 빨리빨리 판단하면 되는 거라.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렇게 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찍고 좀 쉬시고 다음에 달력서 넘어가서 좀 쉬도록 할게요.